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1학년 때 2.42, 2학년 때 2.06, 3학년 때 1.7, 전교과 2.19고요. 로 합격을 했고요. 합격을 했고, 이거는 이제 불합격이 됐죠. 공공제약사가 꼭 필요한가?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은 왜 도입했을까? 챗GPT는 뭐가 특별할까? 미분 가능성이 있으면 적분 가능성은 없을까? 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일까? 근데 제가 그 전공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진 않았고 절반 좀 넘게 맞췄어요. 그래서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저밖에 없어서 저 정말 부담이 많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셔봤습니다. 서울대 생물교육과 합격한 우리 박다영 학생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박다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입시 결과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내신은 전교과가 2.19고요. 네, 좀 주목할 만한 건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1학년 때 2.42, 2학년 때 2.06, 3학년 때 1.7. 요 얘기도 이따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승세도 좀 눈에 띄고, 그래서 내신 평점은 전교과 2.19고요. 내신에 비해서 되게 잘 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장을 썼습니다. 수시 보통 6장 꽉꽉 채워 쓰는데 3장 쓴 것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서울대 일반 전형 생물교육과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합격을 했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약학 전공, 요거는 이제 불합격이 됐죠. 그러면 지금 생물교육과 진학을 했는데 생물교육과 진학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본인의 강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생명 세특이 좋았던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내신 관련이면 아까 2.19였는데 전체가 수학이 1.5 몇으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생명 세특뿐만 아니라 제가 2학년 때 교육 쪽으로도 세특을 좀 채웠었어서 이것도 생물교육과에서는 잘 봐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뭐 생물교육과니까 사정관들이 생명과학, 뭐 수학과학 위주로 봤겠지만 특히 생명과학의 세특을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생명과학 세특은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해준 대로 수과학 내신이 되게 우수합니다. 여러분들 전교과가 2.19라고 했는데 수학은 1.57이고요. 과학은 1.58입니다. 그래서 지금 2.19인데도 서울대 일반 전형 뚫은 걸 보면 수과학이 이렇게 우수한 게 크지 않았나, 저도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되고요. 한번 보면은 생명과학에서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우수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우수한 학생이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기부를 쭉 오기 전에 봤거든요. 쭉 오기 전에 봤는데 다영이가 왜 서울대를 합격했을까? 라는 이제 그 합격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창체는 사실 조금 밋밋하긴 했어요. 막 엄청 막 화려하다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무난하다 정도 느낌이었는데, 세특을 봤는데 저는 어떤 이유가 좀 눈에 띄었냐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질문이 참 많은 학생이고 지적 호기심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도 자율활동으로 창의주제활동으로 공공제약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었고, 진로활동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고, 세특에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원 60분법이 아닌 호도법은 왜 도입했을까? 일반각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토대로 얘가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주도성을 잘 발휘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고, 생명과학 2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교과서에서 분자생물학 수준이라 생략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예리하게 캐치하여 질문하는 등 수업하는 교사를 좋은 의미로 긴장하게 만드는 출중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으로서는 그냥 질문 없이 넘어가는데 이거 왜 이런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더 높은 단계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돼 있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사례만 나온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다. 화학2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는 챗GPT는 뭐가 특별할까? 미적분에서는 미분 가능성이 있으면 적분 가능성은 없을까? 한국사에서는 왜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일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의문을 갖고서 탐구하는 역량이 뛰어난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질문을 잘 했어? 막 선생님들한테 막 질문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건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했었어서 질문을 했어서 그거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선생님한테 질문, 선생님 이거 뭐예요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안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거고 그걸 탐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너가 그걸 표현했다는 거네? 네. 이런 질문과 호기심이 있었다는 걸? 그 선생님들이 보내주세요. 이런 거 생기부에 넣을 것들 그때마다 이제 질문 있는 거 쓰라고 하셔가지고 너가 이화여고에서 생활을 해봤을 때 너 정도 내신 때 우수한 아이들 사이에서 막 말을 막 활발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지. 네, 솔직히 아니요. 또 약간 이과적인 느낌이지.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질문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평소에 본인이 고민했던 걸 잘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기억에 남는 생명과학 관련 활동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줄래요? 그 생명과학 2에서 그 DNA 리페어 시스템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관련 도서를 읽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궁금했던 점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서 그걸 이해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DNA 복구 시스템? 네. 오케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책을 읽은 거다? 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어떤 주제로 탐구하지? 이 주제를 찾는 거에 되게 너무 약간 매몰되는 경향이 있잖아. 맞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줄 거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주제 찾는데 솔직히 그 시간의 절반 이상 쓰고 제일 오래 걸리는 그치.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좀 많이 찾았어요. 예를 들어 그 미적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는데 왜 이건 없지? 약간 이런 거라던가 제가 예로 들었던 생명과학 2로 말해보자면 왜 돌연변이가 이제 유전자 복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거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러면 유전자 복구가 있다는 거네? 그건 뭘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디 자꾸 막 좋은 주제를 따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주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 거 찾으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보고 있는 내용에서 문장을 읽고 거기서 질문을 생성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는 것 같네. 미적분에서도 이거 되게 이 정도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미분 가능성이 있으면 적분 가능성은 없을까? 라는 얘기들. 하긴 사실 고교 과정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쓰는데 적분 가능하다는 표현은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면서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이 탐구의 출발점이 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 내신 때에서도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잘 발현된 학생이 되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좀 우수하지 않았나. 혹시 또 본인이 이건 내가 질문을 참 잘 뽑았다 하는 게 뭐 있어 또? 질문이라기보다는 생활과학 시간에 영상을 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의약품 부작용 사건인데 그 영상을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갔었는데 그 영상 안에서 그 원래 이제 쥐나 이런 동물에게는 부작용이 안 나타났다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원인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건데 그 원인이 왜 쥐에는 안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왜 나타났지? 하고 찾아보 해서 그거 자율인가? 그걸 진로 활동에다 했었지. 그런 게 이제 교과 내용에서 깊이 있게 탐구한 경험인 거지. 그러니까 교과에서 의문을 갖고 그걸 진로에서
그 교과 세특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율이나 진로에서 하는 것도 좀 우수했던 것 같고, 혹시 학년간에 좀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된 거 그런 사례도 있나? 하고 싶었었는데 음. 실패했습니다. 아, 네. 실패해서? 찾다가 음.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영역 간 연계를 3학년 때 그나마 좀 한 그쵸. 거네? 그 1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 좀 약학 얘기들이 좀 많고, 물론 2, 3학년 때도 좀 있어, 근근히, 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이대는 약학을 썼고, 네. 약학과나 이 생명 일반학과들 간의 진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원래 1학년 때는 약학과를 희망했던 게 맞고, 근데 이제 2.4 몇이면 약학과를 지망하기엔 좀 낮은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약사가 되고 싶은 거지 약학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서 생기부를 이렇게 쓰는데 좀 부담이 됐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서 아 그러면 2학년 때는 그냥 내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주제로 하자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2학년 때는 주제가. 근데 내신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괜찮아지고 그래도 이제 약사에 대한 희망은 조금 갖고는 있었어서 약학과를 지망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학년 때 많은 아이들이 이러지. 의대든 약대든 막 희망하다가 내신이 안 좋아. 그랬을 때 그냥 막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 일단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일단 열심히 해보자. 근데 마침 내신도 좀 잘 나오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플러스 약학도 좀 이어가 보자. 이런 태도로 좀 했던 것 같고, 관련해서도 수시를 지금 3장만 썼잖아? 아 네. 나 이게 제일 궁금해. 보통 애들은 막 모자라잖아. 네. 꽉꽉 채워서 어떡하지 하는데 이 사연이 너무 궁금해. 이게 또 이제 기나긴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모의고사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시 안 되면 그냥 정시로 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담대하게 쓴 것도 있고 원래는 이제 선생님한테 그 원서를 들고 갈 때는 지금 쓴 거 3장에 그 경기권 약대 3장을 추가로 더 썼어요. 가천대, 가톨릭대, 아주대 이렇게 3장을 더 써봤어요. 왜냐면 제가 내신이 낮은데 그나마 모의고사 괜찮으니까 최저가 높은 걸로 좀 써보자 해서 그나마 높은 3장을 그렇게 써갔는데 그렇게까지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6개를 쓸 거라. 근데 이제 제가 그 원서 접수 전날에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 나 근데 가도 여기 이 약대 3장은 가도 나 근데 만족스럽게 다니진 못할 것 같아. 학교 이름이란 것도 좀 저는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아니 가망도 없어 보이지 않아? 엄마 나 2.19인데 나 그렇게 내신도 안 좋고 최저도 이 정도면 빡센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그럴까 원서비나 아낄까 해가지고 이제 소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일단 그래도 모의고사가 얼추 나오니까 거기에서 출발한 어떤 자신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학에서 결국에 이제 생명도 같이 병행해서 했던 건데, 생명이 그래도 좀 입결이 대체로 높잖아. 혹시 이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건 없었어? 걱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사실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또 반도체나 이런 것도 이제 난 여기는 가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써갔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갔었는데 지금 생기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반도체 이런 거 안 된다. 생명 세특이 좋으니까 생명으로 써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생물교육과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너는 사실 뭘 했어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너의 마음도 그랬던 게 있었던 거네? 그렇죠. 공학계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뭐 또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니까 아마 대학 가면 알겠지만 여기 교사만 나오진 않을 거야. 뭐 이것저것 또 하는 사람들 많이 선배들 많이 사례들 볼 거고 그 선배들 사례 보면서 여러 또 진로를 잘 설계하길 바라고. 그러면 이게 일반 전형 지역 균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규는 뭐 사실 어쩔 수 없고 2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일반 전형을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생명 관련 학과가 많잖아? 많아요. 근데 이제 생물 교육과를 선택한 계기는 뭘까? 서울대에서. 생명 관련 학과가 많은데 보통 그냥 자연대나 이런 데는 좀 입결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체로. 그나마 사범대가 지금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특히 비교적 서울대는 조금 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은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관심도 관심이지만 네. 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역대 입결을 분석했을 때 그랬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이 사례도 아마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제 지구과학 교육과 2점대에서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 네. 가 있었고 그런 사례를 좀 이어가 준 것 같고 이게 일반 전형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이제 문제는 생명과학 2까지 맞아요. 나오는데 생명과학 2를 수능으로 안 봤잖아. 그 생명과학 2는 생명 선생님이 워낙 그 생명과학 2에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혜빈 쌤? 네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생명 2를 정말 생명 2답게 하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투가 제일 재밌긴 했거든요. 그래서 4학년 1, 2학기 때도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고 수능 끝나고 면접까지 일주일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안 배운 파트들은 인강으로 보고 그리고 앞에 다시 기억 되살리면서 하고 학원도 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는 면접 준비보다는 그냥 생명과학 수업 이런 느낌의 학원이었어요. 뭐 제시문 기반 면접을 연습하는 학원은 안 다녔어?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생명 지식이 조금 부족했어서 그걸 채우려고 오케이. 다녔어요. 3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2 수업을 착실하게 재밌게 들었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수능 위주로 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를 좀 몰아서 공부를 했다. 그런 거 치고는 아웃풋은 되게 좋은 것 같네. 맞아요. 그치. 네. 보통 이제 영재고 과거 이런 데서 많이 올 텐데 아무튼 3학년 1학기 때 너가 그래도 착실하게 해놓은 가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리마인드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수학을 면접으로 보는 곳이 많잖아. 네. 서울대는. 근데 수학은 확실히 3학년 1학기부터 차근차근 계속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면접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그 사범대는 이제 전공 면접이 30%고 2차 때 전공이 30%고 교직 인적성이 20%가 들어가고 50이 이제 1차 점수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제가 그 전공 면접을 그렇게 잘 보진 않았거든요. 한 절반 좀 넘게 맞췄어요. 한 3분의 2 그 정도? 그래서 진짜 망했다. 그건 맞아도 교수님이 힌트를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 먹어서 맞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직 인적성 면접은 조금 잘 본 것 같아요. 분위기도 괜찮았고 이제 그냥 토론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건 잘 봤다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직 인적성도 생각보다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들어온 친구 보니까 전공 면접을 다 맞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나는 교직 인적성을 잘 본 것 같다. 네. 물론 서류도 있었겠지만 네. 교직 인적성이 컸던 것 같다. 네. 이제 사범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재학 중에 네. 어땠어? 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사범대를 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금 확실히 학생이 없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사범대에 가는 건 좀 많이 고민했어요. 좀 그 부정적인 편에 더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환경적인 네. 요인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냥 가고 나서 생각하자 정도로 생각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또 진로 탐색이야 가서 또 20대 때 하는 거니까 오케이. 막상 그러긴 할 거야. 생물교육과 면접을 보러 오는 아이들이 정말 수학과학이 탁월한 애들은 많겠지만 정말 나는 뛰어난 생명과학 교사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의지와 역량을 갖고서 오는 애들은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그래서 교직 인적성이 또 잘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면접지도 받았었니 관련해서? 받았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혹시 기억나는 얘기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면접 학원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서울대 심층 면접 그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듣기로 서울대는 지문을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치. 교과 생활생투 지식으로 맞추기엔 쉽지 않지. 네. 처음 보면 숨 막히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줄 아냐
뭐 이 정도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말할 수 있냐 이런 게 바탕이다. 그래서 생명 지식을 많이 들었던 건데 오케이. 이제 그 면접 지도를 제가 면접 하루 전날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는 작년 사례를 보니까 작년 선배가 써준 후기에 과거에는 그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와서 풀기 어려웠던 게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문제를 푸는 느낌이 강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딱 들어갔을 때도 특히 생투 기반의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 못 푼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집중했어야 되는 건 좀 아쉽다. 네. 뮤즈를 1학년 중간에 들어갔어, 그치? 네네. 요 처음에는 이제 HTML이라고 1년 동안인가? 네 맞아요. 요거 이제 웹 프로그래밍 관련된 걸 하다가 이제 뮤즈를 들어가게 됐는데 요 사연이 어떻게 되지? 원래 동아리를 신청할 때는 학술 동아리를 생각을 했어요. 생기부 채워야 되니까. 근데 일지망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뭐 했었어? 원래는 바이오? 아니 RCY 생각. RCY? RCY랑 벼라이 그것도 그냥 하고 싶은 거였어요. 하고 싶은 거. 네. 근데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아리를 들어가야 했었어서 그냥 들어갔던 건데 2학기 때 이제 뮤즈 피아노 파트에 그 친구가 전학을 가서 갑작스럽게 이제 티오가 난 거예요. 피아노 갑자기 필요해져서 제가 원래 피아노를 좀 많이 쳤거든요. 그랬구나.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쳤어요. 그래서 어차피 1년 동아리 한 거 그냥 피아노 치자 해서 들어갔는데 감사히 받아주셔서 그래서 2학년 때는 열심히 뮤즈로 활동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애들 되게 이런 뭐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비학술 동아리, 공연 동아리 이런 걸 하면서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 나도 뭐 이렇게 좀 교과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걱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뮤즈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맞아요. 어땠어? 그런 것들은? 연습에는 저는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피아노가 저밖에 없어서 저 정말 부담이 많았는데 연습 시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모이는 게 점심시간? 이 정도밖에 안 모여서 점심시간이면 그냥 교실에서 핸드폰 하느니 연습하는 건 이야. 크게 신경은 안 쓰였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거네. 저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경험들이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비단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난 도드라지일 거라고 보거든. 와, 생각해봐. 서울대 생물교육과 오는 아이들 중에 이런 공연 동아리를 한 애들이 그렇게 막 난 흔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사정관이 보기에 얘는 공동체 영역 참 좋은 아이구나 라고 좀 판단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제가 뮤즈를 한 게 또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고대 특히 고대랑 서울대가 이제 그런 공동체 역량? 그치? 아니 이런 걸 또 잘 보는 것 같아요. 뮤즈 활동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영이가 아까 너 스스로 말했지만 약간 너가 이렇게 막 인싸 기질의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리더십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뮤즈 활동 속에서 보여준 너가 어떤 공동체의 역량들이 좀 잘 평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서류 평가 항목이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학업 역량, 보통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대는 이제 뭐 학업의 소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정도 좋은 내신과 2.19도 좋은 내신이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내신과 모의고사도 잘 봤던 것 같고 수능도 잘 했던 것 같고 비교과도 되게 풍성하고 뮤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 생활 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 이런 과정 속에서 너가 겪었던 어려움이랑 뭐 시간 관리 요령이라든지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 먼저 1, 2학년 때는 그냥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특히 수학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2학년 때 내신 공부하면서 해놓은 게 좀 있어서 3학년 때는 특히 과탐에서는 더 많이 공부할 게 없었고 수학도 그랬고
그래서 수학에서 부담을 조금 덜었고 내신 공부하는 바짝 공부하는 그 한 달 정도 빼고는 시간이 있잖아요. 방학도 그렇고 그때 수능 공부에 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했어요. 네, 잘 됐고 어. 4학년 때는 내신 공부할 때는 정말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수능 공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특 쓰는 것도 부담이 많이 그치. 되잖아요. 특히 4학년 때 시간이 더 없어가지고 그때는 세특 쓰는 기간을 그냥 정해놨어요. 학원을 다녔어서 학원 가는 시간 빼고 숙제하는 시간 빼고 한 2주 동안은 세특만 쓰자 해서 그때 안에 다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몰입감 있게 뭔가 하는 걸 잘하는구나 보니까. 먼저 얘기를 해준 중요한 얘기가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높았고 돌이켜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긴 해. 졸업생들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1, 2학년 때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다라는 마인드로 내신에 조금 더 비중 있게 했고, 중요한 건 내신 기간이 아닌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기간에는 수능 공부를 좀 하려고 했다는 거. 그 세특 그 준비한 그 2주 기간 뭐 그 정도나 했는데 사실 주제는 간간히 생각해 놓는 게 좋긴 해요. 그때 생각하기엔 정말 빡세거든요. 그치. 생각도 그때 더 안 나요 생각이 주제가. 맞아. 마음이 미리미리 급해지니까. 정해두고 그때 그냥 완성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애들이 세특 주제를 찾아서 뭐 수만이 같은 데서 주제 추천 막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이든 교내 활동 속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너는 이제 어떤 문장 속에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냈잖아. 네. 그런 것처럼 수업 상황에서 질문을 계속 브레인스토밍 해놓고 괜찮은 질문은 나중에 그렇게 몰입하는 기간에 탐구의 출발점으로 좀 삼으면, 그러니까 세특 주제를 찾는 짓을 별도로 막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 아니다. 맞아요. 교내 활동 속에서 질문을 미리 잘 만들어 놓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싶고 비슷한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 사범대나 교육 분야 관련해서 혹시 해줄 만한 얘기가 있을까? 1, 2학년 때 그 사범대 생각이 있으면 교육 생각이 있으면 세특에 또 교육을 넣는 것도 괜찮긴 한데, 만약에 생각이 없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창체나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안에 뭐 친구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잘 알려주었다 이 정도로도 채워도 괜찮고, 아니면 생물 교육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명. 그치. 네. 좋은 얘기를 잘 해줬는데, 생물 교육과인데 사실 어감이 생물 교육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사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거든. 수학 교육과도 사실 수학이 더 중요하지 교육이 맞아요.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래도 다영이가 교직 인적성을 잘 봤다는 건 너가 평소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온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맞아요. 특별히 그 교육관련 쓴 게 있긴 했어요. 뭐지? 그 학생 중심에 뭘 해야 된다. 영어원. 네네.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영어 자체를 잘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은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 이런 사범대를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생명 쪽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이제 그 레드오션이고 입결이 높다 보니까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대학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뭐 대학생활 계획이나 혹시 꿈꾸고 있는 것 이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게 요즘 고민이 많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뭐 학점 관리,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열심히 놀러 다닐 것인가, 이 사이에서 오는 고민이 좀 많아요 요즘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근데 일단은 동아리를 많이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눈에 들어왔던 동아리가 있어? 저희 이 오빠가 지금 전기정보 다니고 있거든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유전자가 좋은 집안 아니야? 아무튼 오빠가 요트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여서 저도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가서 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친오빠랑 친하니? 친하긴 한데 와, 재밌는 집이네. MT를 갔는데 오빠랑 같이 술 게임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너무 웃기다 이거. 이건 좀 걱정이 돼서 고민 중입니다. 네,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화여고 학생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균형들을 좀 잘 맞춰나가는 경험들을 고교 시절부터 많이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대학 가서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나에게 이제 졸업하는 입장에서 네. 나에게 이화란 나의 무엇인지. 이화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네, 실제로 졸업생들이 너무 자주 옵니다. 너무 자주 오는데 아무튼 올 때마다 반갑고요. 사실 저는 다영이를 잘 모릅니다. 다영이도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부탁하는 연락을 했었고 흔쾌히 또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제 책이에요. 오, 그 사범대 물론 이제 교직에 대한 꿈이 있건 없건 어쨌든 사범대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시는데 그리고 대학 생활 하는데 고민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해서 이제 제가 쓴 책 사범대 다니면서 임용 걱정 없이 라는 책을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히 받아주시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